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4년 1월 8일 월요일입니다. 주말 동안에 볼 일이 있어서 멜번 시내에 나가보기도 하였는데 아직까지는 많은 사람들이 휴가를 갔나 봅니다. 사람들이 좀 보인다고 하여도 누가 봐도 여행객인 사람들이 많이 보였습니다. 여러분들 어디 여행 중입니까? 한국에 가셨습니까? 그 와중에도 호주에서는 뭔 일이 있었는지 챙겨보면 좋겠지요. 구독 부탁드리면서 시작합니다. 이렇게 휴가철이니까 국내 여행도 하지만 해외여행을 가는 사람들이 특히 많은 시기입니다. 마침 호주 방송국 SBS에서 호주인으로서 여행이 금지된 국가 목록을 정리하여 보도하였습니다. 호주 정부의 공식 여행 안내 사이트인 스마트 트래블러 포탈에 따르면 총 22개국이 Do Not Travel, 그러니까 가지 마라 등급으로 분류되어 있고, 그 외에 많은 국가들이 Reconsider Your Need, 진짜로 가야 하나? 다시 한번 생각해봐라 급으로 분류되어 있답니다. 이렇게 분류는 해두었지만 그래도 이런 지역들 굳이 방문하는 극단적인 여행, 익스트림 투어리즘이 지난 15년 동안 꾸준히 늘고 있다고 합니다. 사람의 본성이라는 것이 하지 말라는 거 더 하고 싶고 가지 말라는 곳 더 가고 싶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것이 주 원인이기도 하고, 최근 들어서 소셜 미디어가 발달하면서 남들이 못 가는 곳, 남들이 못 하는 것, 지가 가서 뭘 하고 이런 거 보여주면서 구독자도 더 확보하고 뭐든 관심을 끌 수 있는 상황이 안 그래도 위험한 데다가 더 기름을 부어버린 것 아닌가, 이런 설명이 있습니다. 여튼 여행이 금지된 구역을 지역별로 보자면, 먼저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대부분의 그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지역은 다시 생각해보라 지역으로 분류되어 있고,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하고 웨스트뱅크 일부 지역, 그리고 이스라엘과 레바논 접경 지역은 가지 마라 여행 금지 구역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이스라엘과 붙어있는 레바논, 지난 10월 말부터 여행 금지 지역으로 분류되었는데 그래도 아직 레바논에 거주하고 있는 호주인이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지난달 말 이스라엘의 레바논에 대한 공격으로 많은 사망자가 나왔었는데, 사망자들 중에는 호주인 3명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가지 마라 지역으로 분류되면 이미 있는 사람들도 최대한 빨리 그 지역을 빠져나오라는 권고를 받게 됩니다. 나머지 중동 지역, 심각한 내전을 앓고 있는 시리아와 예멘 지역도 극도로 위험한 지역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또 이란과 이라크도 이보다는 덜하지만 여전히 위험한 지역으로 분류되어서 방문을 자제할 지역으로 발표되어 있습니다. 장소를 옮겨서 유럽에서는 한창 소득 없는 전쟁을 계속 진행 중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지역, 역시 가지 마라 지역으로 구분되어져 있습니다. 주변국인 벨라루스는 호주 국민한테 뭔 일이 벌어져도 호주 정부가 어떻게 뭘 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 여행 금지 구역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좀 내려와서 아프리카에서는 나라 이름이 좀 생소하긴 한데 차드, 부르키나파소, 말리, 니제르, 수단, 남수단, 중앙아프리카 공화국, 그리고 리비아는 나라 살림살이가 워낙 힘들다 보니 별의별 범죄가 발생하기도 하고, 또 각종 무력 충돌로 인해서 만약 이 나라들에 머무른다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고, 뭔 일이 벌어져도 아무도 모른다고 합니다. 당연히 가지 마라 등급입니다. 소말리아 역시 조금은 다른 이유겠지만 가지 마라 등급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홍수와 가뭄 등으로 인해서 방문할 이유가 딱히 없기도 합니다. 아시아 지역에서는 지난 2021년 미국이 빠져나온 아프가니스탄이 가지 마라 등급에 올라 있습니다. 구호를 위해서 파견된 NGO 단체 소속 요원들조차도 별다른 이유 없이 잡혀가는 상황이니까 여행으로 갈 만한 국가는 절대 아닙니다. 민주화 운동에서 내전으로 이어지고 있는 미얀마의 경우도 언제 어디서 폭탄이 터질지 모르니까 가지 마라 등급에 올라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하게도 북한이 가지 마라 등급에 올라 있습니다. 미주 쪽에서는 베네수엘라가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폭망하면서 여행하게 되는 호주인에 대한 지원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당연히 범죄율도 너무 높아서 가지 마라 등급으로 분류되었고, 그냥
홀딱 망한 국가 하이티 역시 가면 죽거나 납치되는 상황이라서 가지 마라 등급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이제 저도 조만간에 한국을 방문하게 되는데 부디 뭐 큰일이 없어서 즐겁게 재미난 시간을 보내다 왔으면 좋겠습니다. 2024년 첫 번째 그랜드슬램, 매년 그 해의 테니스 흐름을 예측할 수 있는 호주 오픈이 어제 예선전을 시작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유명한 선수들이 참여하는 호주 오픈 본선은 이번 일요일입니다. 예선은 어제, 이번 일요일에 본선 시작. 그런데 이번 큰 대회를 앞두고 라파엘 나달이 이번 호주 오픈에 불참한다고 어제 저녁 개인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공식적으로 발표하였습니다. 나달은 작년 호주 오픈 참가한 이후에 부상으로 인해서 1년 동안 경기에 참가 못하다가 이번에 호주 오픈 전초전 중에 하나인 브리스번 인터내셔널의 복귀전을 치렀습니다. 복식에서는 별 재미를 못 받고 남자 단식에서는 8강까지 올라갔는데 지난 주말 열린 경기에서 8강전 세트스코어 2대1로 경기를 졌습니다. 진건데 경기 중에 메디컬 타임아웃 사용하는 등 불안한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였습니다. 이후에 이제 멜번으로 내려와서 MRI 찍어보고 좀 더 자세하게 진단을 받아보았는데 작년 부상 부위와는 좀 다르지만 근육에 미세한 손상이 발견되었답니다. 브리스번에서 인터뷰할 때만 해도 좀 무리한 듯하다, 호주 오픈 출전을 100% 장담하기는 어렵다, 뭐 그 정도 말만 했는데 어젯밤에 호주 오픈 출전 포기하고 스페인 돌아간다 공식 발표한 것입니다. 총 22차례 그랜드슬램 챔피언에 올랐던 나달은 1986년생으로 올해를 끝으로 테니스 선수에서 은퇴할 것이라고 합니다. 5월에 시작하는 프랑스 오픈에 출전할 예정이긴 한데 그래도 호주 오픈에서 거의 마지막 활약을 직관하려던 사람들에게는 아쉬운 소식이 되었습니다. 2028년까지 호주 오픈 공식 스폰서인 기아 자동차가 나달을 모델로 내세우면서 광고 효과를 꽤 잘 보았는데 이제 모델 갈아타야 하는 상황이 왔습니다. 나달의 기아 자동차 사랑이 단순히 모델 이상으로 꽤 좋게 보였는데 과연 나달 이후로 누가 기아 자동차의 모델이 될지 개인적으로 관심이 많이 갑니다. 한편 이번 호주 오픈 경기 운영위원회에서는 관중들이 참가하는 선수들의 국가의 국기를 가져오는 것만 허용하기로 하였습니다. 무슨 말이냐? 선수와 관계없는 국가의 국기, 특히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의 국기를 가져오는 것을 금지한다는 말입니다. 지난번 성탄절 합창 행사 때도 친팔레스타인 시위대가 행사장에 팔레스타인 국기 들고 난입하면서 행사 자체에 차질이 빚어지기도 하였었는데 이번에는 경기운영위원회에서 이 상황을 미연에 방지해보겠다 이런 겁니다. 한편 작년 재작년 마찬가지로 러시아 국기와 벨라루시 국기는 금지됩니다. 괜히 같은 시기에 열리는 아시안컵 축구 응원한다고 태극기 들고 바깥에 나갔다가 호주 오픈 가면 국기를 빼앗길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지난 토요일 멜번에 있는 플레밍턴이라는 동네에서 열렸던 한 음악 페스티벌에서 총 8명이 마약 과다 복용으로 쓰러져서 병원으로 이송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현장에서 대기하고 있던 중환자 응급 요원들이 꽤 많은 환자들을 재빨리 처치하여서 다행히 목숨을 잃은 사람은 없었고 그중 심각한 환자들은 즉각 병원으로 옮겨진 것입니다. 선샤인, 로얄 멜번, 오스틴, 푸트크레이, 세인트 빈센트 병원 등으로 이제 분산해서 옮겨졌는데 이들 중에 7명은 현재 상태가 좀 위중해서 치료를 위한 인위적인 혼수 상태, induced coma에 있다고 합니다. induced coma는 환자가 회복함에 있어서 더 빨리 회복되도록 하는 효과도 있고 또 회복 치료 중에 너무 고통이 시달릴 수 있으니까 그 고통을 줄여주는 효과도 있다고 합니다. 여튼 8명 중에 7명이 현재 인듀스트 코마 상태에 있다고 합니다. 경찰은 이 외에 다른 사고는 없었다고 하면서 그래도 페스티벌 전반에 걸친 조사를 시작했다 밝혔습니다. 엑스타시 혹은 그와 비슷한 마약 성분을 섭취한 사람들이 많았고 일부는 무허가로 제조된 어디서는 허가된 곳에서 만드나 싶기도 한데 여튼 그냥 머릿속에 지금 상상으로는 간의 수공업 같이 만들어진 엑스타시 중에 또 그런
삽질 엑스타시라고 하여튼 뭐 그런 마약을 먹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이것들이 어디서 만들어진 것인지, 유통은 또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뭐 그런 거 조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페스티벌에 앞서서 안 그래도 주말이면 병원 응급실에 인력이 모자라서 난리이다 보니까 의료 당국에서는 페스티벌에 더 많은 현장 구급 요원 파견을 요청했었고, 실제 이번에 큰 사고를 막은 효과를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현재 ACT, 캔버라와 퀸슬랜드에서 실시하고 있는 약물 테스트, 이게 영어로 이제 필 테스팅이라고 하는데, 사람들을 테스트하는 게 아니라 페스티벌에 온 사람들이 소지하고 있는 약물을 현장에서 테스트해 보는 겁니다. 혹시 특정 성분이 필요 이상 많이 들어가 있으면 그 약을 먹으면 특별한 해를 줄 수 있으니까, 그런 성분이 뭐 이상하게 많이 들어갔다, 안 들어갔다, 이거를 판단해 주는 테스트입니다. 이 필 테스팅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생각 같아서는 그냥 마약 자체를 금지해야 되는 건데, 또 테스트를 해도 사람들을 테스트해서 얘가 지금 마약을 많이 묻다 안 묻다 이걸 그래야 될 것 같은데, 호주는 역시 개념이 다른 것인지 가지고 있는 마약을 검사해줘서 안전한 마약인지 안전하지 않은 마약인지 테스트해주는 필 테스팅을 도입해야 한다, 이런 주장이 많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참 다르다. 지난 연말부터 퀸슬랜드와 뉴사우스웨일즈가 사이클론에, 폭풍우에, 폭우에, 폭염에 진짜 생고생을 당하고 있고, 아직도 그 복구가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 빅토리아주가 폭우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부터 현재까지 빅토리아 일부 지역에 상당한 비가 내리고 있는데, 기상청은 와라굴과 벤디고 지역에 심각한 폭풍우 경고를 발령한 상태입니다. 폭우는 주로 북부 지방에 내리고 있는데, 어떤 지역에서는 6시간 동안 100mm가 넘는 비가 내리기도 하였습니다. 중부 지역인 히스코트에는 지난 24시간 동안 160mm가 내렸다고 합니다. 이외에 셰파튼, 망가라타, 워동가 지역에는 순간적 침수도 빈발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외에 말리, 노던 컨트리, 위메라 지역은 강풍과 우박도 경고되고 있습니다. 빅토리아주 긴급 구호 서비스인 SES에 지난 24시간 동안 700여 건의 구조 요청이 들어왔다고 하는데, SES에서는 물이 넘치는 도로로 차량을 운전하지 말아달라, 이런 기본적인 사항을 지켜달라 당부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SES 웹사이트나 소셜미디어에 수시로 접속하여서 현 상황을 예의주시해달라 당부하기도 하였습니다. 한편 반대편이라고 할 수 있는 빅토리아주 남부 지역의 원암불 지역에도 비가 많이 와서 가옥 수채가 침수되거나 파손되었고, 일부 관광객 숙소 역시 피해를 받아서 여행객들이 대피하기도 하였답니다. 여튼 요즘 날씨가 이거 아니면 저거 너무 극단적이라고 느껴집니다. 솔직히 뭐 날씨뿐 아니라 삶의 많은 부분이 중간은 없고 양극단에 위치하고 있다는 생각도 많이 해봅니다. 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하루 즐거운 시간 되시고, 저는 별일 없으면 내일 또 뵙겠습니다.